일단 진도를 끝내고 막판에 질문 받을 건데, 근데 사실 넘겨보시면 진짜 몇 장 안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오늘 질문하실 내용과 오늘 내용 포함해서 목요일날 한꺼번에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제가 이제 한꺼번에 질문 좀 길게 받을 생각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RPM 끝낼 생각하고 오세요. 이거는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제가 교과서라던가 학교 수업 자료 좀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 한번 같이 좀 교재를 이렇게 일단은 저기 아연이도 그거 채점했다가 아마 시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페이지는 38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38쪽에 이제 제가 요 근래 수업 방식인데 요 개념 한번 또 읽어보면서 학교에서 혹시 질문 안 한 거 어디 배우세요? 아, 증명이요? 여기 끝부분이요? 다른 반도? 아, 혹시 어디 배우세요? 아니, 집합하고 있고 같은 반이요. 동생님 집합? 대박 빠르네. 저기 증명 배우들한테 증명이 여기 마지막, 이번 시험 마지막 내용이잖아.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조만간 배우실 내용이고 아마 이제 소미는 지금 하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일단은 위에 보시면 오늘 어쩌면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제 이거 밑에부터는 약간 부록처럼 번외인데 여기까지가 좀 중요한데 얘는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도 오른쪽에 공간 살짝 있잖아. 여기다가 오랜만에 내가 필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방학 때 설명을 이렇게 했었거든. 일단 위에 제목 보시면 이제 충분족벌이다 이런 말이 나와. 실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날씨가 좀 좋아졌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오른쪽에 필기 하나 할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어차피 이거랑 같은 말들을 쫙 써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기 필기한 내용들이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 말은 뭐다? 역시나 같은 말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상 해석해 보시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저 두 단어는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P면 자, Q이다 꼴의 명제를 배웠잖아. 그리고 이 명제가 모임에서부터 자, 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일 때 일단 쓰는 말이야. 저 말은. 다시 자, 이 명제가 우리 참이다라는 거 일단은요. 같은 말 쭉 써드릴게요. 첫 번째 뜻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 꼴의 명제가 참일 때 배웠잖아. 자, 혹시 이거 혜빈아, 자, 이 명제는 언제 참이었지? 혹은 참과지 어떻게 확인했죠? 그게 뜻이거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 오늘도 저런 말이 나와도 저는 이걸로 해석을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자, 어떻게 한다? 자, 각각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자,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이게 참이란 말은 뭐다? 앞에 있는 가정 쪽의 진리집합이 어디에? 결론 쪽에 포함될 때 참인 거 맞나요? 이게 뜻인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생 때는 애매하게 풀었잖아. 이제는 안 애매해. 각각의 진리집합을 구하신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가 뒤에 포함되면 저희가 참이라 불렀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기호 하나를 좀 첨가를 시켜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P명 Q이다. 혹시 이 문장을요 좀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지? 보통 이 문장을요, 아연아, 간단하게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좀 쉽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위에다 쓸게요. 자, 이 화살표가 이제 얘랑 또 같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이런 기호가 하나 있고요. 오늘 문제에 보시면 이 기호 말고 어떤 기호가 있다? 자, 조건은 소문자로 쓰는 게 맞아요. 자, 화살표 2개짜리 기호가 나올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 화살표 2개짜리 기호는 무슨 의미라고? P명 Q이다 명제가 참이다까지 들어있어요. 이 말 할게요. 다시 이 화살표 1개짜리는 담백하게 그 명제인 거지 참 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쩌면 참일 때는 화살표 2개를 쓴다.
요게 이제 뭐 새로운 기호입니다. 다 같은 말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 위에 제목인 이제 표현이라고 쓸까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오랜만에 복습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약간 입장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게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 좀 표현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 이제 제가 편의상 요 앞에 있는 걸 약간 주인공처럼 바라볼게요. 이제 P명 Q이다는 이제 P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 P 입장에서, 자, 오랜만에 복습. 자, P 입장에서 제가 방학 때 뭐 주는 쪽이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좀 공감 못 하겠는데, 자, P 입장에서 주는 쪽이면, 즉 P는 Q이기 위한, 혹시 소미는 뭐 요번에 배우고 있을 거니까 이럴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럴 때 충분 조건이라고 씁니다. 자, 다시 일단 써드릴게요. 자, 반대로 자, 이런 상황에서 Q 입장에서는, 자, Q 입장에서는 누구이기 위한? P이기 위한 뭐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자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암기 팁 하나 드리자면, 자, 이 충분 조건을, 자, 오랜만에 어떻게 한다고? 자, 주는 쪽이다. 자, 누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 입장에서야.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란 말은 제가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맨 앞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보세요. 자, P는이잖아. 위에 보시면 P가 왼쪽에 있잖아. 얘가 이제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걸 좀 그냥 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P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주는 쪽이면 약간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시면 되고, 자, 반대로 Q 입장에서, 자, Q 보시면 P를 약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P 입장, 이제 얘 입장에서 받는 쪽이면, 자, 필요 조건을 말하자면 받는 쪽이면, 자, 필요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뜻은 배웠잖아. 어쩌면 오늘도 이제 결국 그냥 같은 내용이, 어쩌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반대로 이제 이 문장을 보고도 이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아,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다시 Q는 P에 의한 필요 조건이구나.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요거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자, 말 나온 김에 바로 오른쪽에 가보시면, 원래 여기는 숙제로 좀 드리는 편인데, 자, 오른쪽에 있는 240번부터 네 문제 보이세요?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요거는 좀 이제 오랜만이니까, 자, 240번부터 네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푸시면서 어쩌면 이제 지난 시간 일단 숙제 풀듯이, 그러니까 포함 관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참고도 확인하시고요. 그 상황에서 이 말을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240번부터 네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1분 40초 드릴게요. 참 봐볼게요. 잘했죠. 사실은 저라면요, 좀 깔끔하게 푼다고 치면 얘네들은 진리집합 구할 수 있잖아요. P쪽은 뭐 3일 거고, 여기는 진리집합 누구누구 들어있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함 관계를 체크하시고 누구 입장인지, 얘 입장에서 지금 약간 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를 먼저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고 누구 입장인지 체크하시고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 시간에 P이면 Q이다를 잘한 친구는 그냥 일단 그걸 먼저 하는 거야. 어디 쪽에 포함되는지.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사실 근데 이게 다야. 뭐 외우 자체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말 안 했지만 하나가 더 있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이제 양쪽 다 되는 경우, 즉 그게 이제 사실은 앞으로 같다라고 하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은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두 개가.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240번 문제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신다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각각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자, Q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확인하자고?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시면 요렇게는 포함되는데 요렇게는 포함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고, 자, 위에 올라가서 누구 입장인지 입장을 체크하신 다음에, 자, P 입장에서는 주는 쪽이니까 이런 거를 아연아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죠? 얘는 충분 조건인 거예요. 다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자, 241번은요, 혜린아, 얘는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혹시 요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얘는요, 위에처럼 깔끔하게 쓰기는 애매한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좀 느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자, 요게 안 되는 혹시 발리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말하자면 요거는 되는데 요거 아닌, 뭐 그런 발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리 하나 소개드리자면 x랑 y를 다르게 하는데, 예를 들어 g라는 게 0이 돼버리면 x, y가 달라도 상관없는 거죠. 요런 게 이제 발리가 됩니다. 이게 발리가 있단 말을 이쪽은 포함이 안 돼요. 즉 이제 요런 관계니까 P 입장에서 받는 쪽이다.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242번은요, 동진아, 얘는 P는 Q에 대한 무슨 조건일까요? 필요 충분 조건.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얘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우잖아. 예전에 누구였더라? 누가 한번 아연이었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답 구할 줄 알잖아요. 는영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 여기 사이에 접속사를 좀 정확히 하자면 이게 또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제가 가끔 귀찮으면, 자, 쳐보세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수학에서 콤마는 그리고를 미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엄격하게 또는이라 써줘야 되는데 가끔 제가 귀찮으면 그냥 콤마를 쓰는 거야.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거 두 개 같은 거죠.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요게 배웠잖아요. 집합에서 같다는 거. 같다는 거라 앞으로 필요 충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3번은요. 소미야, 얘는 무슨 조건일까요? 충분? 조건이겠죠? 뭐 딱 봐도 뭐 이게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충분 조건이다.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장 가보시면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 그리고 자, 오늘 제가 또 문제로 간만에 소개는 드릴 건데, 자, 방학 때처럼 제가 수업 자료 드리고 하진 않을게요. 일단은. 근데 여기는요, 일단 솜이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됐나?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해요. 가끔 저한테 물어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알 수가 없는 게, 이게 학교쌤을 좀 오히려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좀 어떻게 하는지 그분의 마음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 내용이 증명이라는 건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나요?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혹은 나오더라도 그 빈칸 채우기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크게 두 가지 뭐 오랜만에 체크하자면, 너네가 이제 이게 어쩌면 약간 증명, 저는 개인적으로 증명법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너네가 뭔가를 좀 참이라고 보일 때 이거 두 개를 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우라는 거. 그러니까 대우는 언제 쓴다고?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 쓰는 건데,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 문장을 봐도 걔가 어려운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아마 시험에 나와도 아마 이렇게 콕 집어 안을 줄 거야. 이거 쓰라고. 이거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대우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다? 자, 기율법 기억나시나요? 요게 제가 말한 적 있잖아. 예를 들어서 쳐보세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 문을 뭐 이 말 한 적 있죠. 통과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야. 그럼 자, 어떻게 하자? 자, 이 친구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아니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자.
라고 한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한 다음에 앞에 있는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게 약간 수학 상식을 말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모순이 되는 걸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한 다음에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귀륵법.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두 개는 그냥 뭐 문제로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욕심 나는 친구는 교과서 위주로 하세요. 일단 아마 나오더라도 교과서에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오랜만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친구도 그닥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이번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있는 저거 두 개랑 얘예요. 밑에 보시면 산술비야. 저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절대 부등식은 간만에 복습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거야. 어쩌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제가 아마 필기 하나 할까요? 너네가 이제 여기에 부등식 관련 내용인데 우리 방정식 공부할 때 이런 포지션의 친구 하나 배운 적 있단 말이야. 다시 1학기 때 저랑 배운 친구들은 다들 기억나세요? 우리가 등식이라는 게 이게 는이 있는 식을 말하거든. 자, 복습. 요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방정식이란 게 있고 뭐가 있다? 이게 항등식이란 게 있어요. 자,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되는 식이야. 자, 여기 있는 절대 부등식이 여기 있는 항등식이랑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색깔로 표시 드릴까요? 제가 항등식이랑 절대 부등식이 거의 뭐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되는 부등식, 항상 되는 방정식인 거야. 아시겠죠? 자, 반면에 방정식이라는 거는 항상 되는 게 아니야. x값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 자, 하나 수학 상식 하나 설명드릴까요? 자, 위에 뭐 필기한 친구는 절대 부등식 말고 사실 너네가 많이 푸는 부등식들은 해가 있잖아요. 항상 되는 게 아니거든. 자, 그 친구의 이름은요, 뭐 하나 소개드릴게요. 조건 부등식이라 불러요. 네. 사실 뭐 이 말은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제가 지금 같은 색깔로 친 것끼리 약간 같은 어떤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말도 알면 좋긴 하겠죠. 자, 어쨌든 절대 부등식이란 게 나오면서 자, 밑에 보시면 여기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막 증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인 걸 증명해봐라. 그래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참인 걸 증명할 때 쓰이는 몇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상식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1번은요,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너네가 이제 어떤 게 더 크다라고 보일 때 어쩌면 대소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 코멘트 하자면 대소관계의 기본. 실제로 우리가 크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는 거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잖아. 두 개를 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두 개를 뺐을 때 그게 양수가 나오면 앞에가 더 큰 거고 0이 나오면 같은 거고 음수가 나오면 뒤가 더 크다. 요거는 이제 부등식 증명에서 보통 계속 쓰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뭐 2번은 약간 이건 어쩌면 실수 관련 상식이에요. 제가 그냥 주석만 달아드릴게요. 너네가 1학기 때부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거 맞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곱 더하기 제곱도 0 이상 맞겠죠. 요게 이제 실수 관련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1학기 때 좀 틈틈이 이용했어요. 자, 일단 위에 기본 가정이 A, B가 실수일 때거든. 보세요.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면 당연히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3번 내용은 2번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무조건 둘 다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면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4번 같은 경우도 1학기 때 종종 이용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절대값 관련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학기 때 절대값 해결할 때 제곱하잖아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이 친구는 이제 그 뒤에 어떤 명제 증명할 때 좀 한번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 분리도 가능하다. 뭐 요거 실제로 A에 넣어보시면 다 됩니다. 이 식은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이것도 꽤나 많이 쓰는데 이거는요 일단은 조건 한 개가 있어요. 요게 조건이거든. 뭐뭐일 때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데 양수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등식을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다시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인 거야. 저는 9가 4보다 크죠. 자, 양수끼리는요. 자, 여기서 양쪽을 제곱해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양수끼리. 그리고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양수가 아닐 때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뒤에 있는 절대값 부등식 증명할 때 쓰이는 빈칸에 들어갈 애들이니까 흐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내용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갈게요. 자, 밑에 내용은 이제 위에서 절대 부등식이 항상 되는 부등식인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고 사실 1번에 있는 요 1, 2, 3번은 딱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자, 가운데 2번 별표 이거 2개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특히 언제 우리 뭐 최대값 구할 때 특히 여러분들 에어컨 킬게요. 좀 덥네. 고2 올라가시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별표 하나밖에 안 쳤는데 이제 한 2개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른바 산술 보통 이제 아까 이거를 짧게 줄여서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플러스는 이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이름이 생긴 이유는 여기 있는 요 식이 실제로 평균 구하는 식이에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거 동진아 너가 하는 평균 구하는 공식이야. 2개를 더한다 나누기 2. 그러니까 이게 원래 풀 명칭이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냥 평균이 아니라. 근데 오른쪽 이게 뭐예요? 요것도 이제 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하 평균이라고 기하가 수학에서 도형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도형에도 뭐 평균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거 2개에 대한 관계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 몰라도 이 결론을 암기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몇 가지 제가 여기다가도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 코멘트는 이 책에 써있나요? 안 써있는데. 자, 가끔 다른 책에는 이 말이 써있는데 이게 원래 부등식이야. 여기를 암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지 말고 이 친구의 변형식을 암기할 거예요. 자, 어떤 변형식? 여러분들이 양쪽에다가 2를 곱하시면요. 하나 필기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이것 암기하기. 이것 암기. 자, 제 말고 이거 암기할게요. 사실 뭐 같은 식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실 때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 상황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더하기 뭐 이런 상황을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 산술기하 평균이 일단 언제 쓰는지 몇 가지 좀 힌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힌트는 자, 1번이라고 쓰고 힌트라고 쓸까요? 자, 요겁니다. 너네가 앞으로 문제 풀다가 자, 앞에 있는 게 조건이거든. 근데 조건이 그냥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둘 다 양수란 조건이 딱 나오면요. 앞으로 좀 산술기하를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힌트는 사실 이제 이거를 언제 써요? 자, 언제 쓰? 여기가 힌트인데 너네가 오늘 이제 대표 문제 보시면 뭐 구할 때 최소값, 최대값 이 친구가 결국은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줄 긋고 여기에 2번 힌트예요. 힌트 2번. 자, 다시 한번 둘 다 양수란 조건이 나왔는데 문제 마지막에 뭐 최대값 구해야 산술기하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는요. 보통 이제 여기서 거의 결정이 나는데 자, 어디가 세 번째 힌트라고? 자, 여기에 요 시간을 보시면 A 곱하기 B 자리 보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곱하는 자리가 있잖아. 그리고 자, 요 곱했을 때 이 자리가 뭐? 자,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경우? 숫자가 나오는 경우. 너네가 이제 여기는 보통 그 쓸만한 각이 있어요. 어떤 곱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경우. 이 경우가 어쩌면 3번이라고 쓸까요?
힌트 세 번째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 만족하면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산술기하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고2 올라가시면 어떤 친구 중에는 딱 냄새 잘 맡아. 산술기 아닌가요? 굉장히 잘 배운 거지. 그렇지? 다시, 자, 요런 상황이 나오는 문제가 산술기하를 쓸 타이밍이야. 아시겠죠? 산술기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라고 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보통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 보통 그동안 최소값 같은 거 구하면요. 쳐보세요. 보통 이런 말 나오잖아. 보통 우리가 1학기 때 2차 함수 같은 거 풀면요. 앞에 뭐를 항상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2일 때, 우리 뭐 최소값이 3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요게 좋은 습관인데, 자, 가끔 여기 파트 문제에서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제가 보통 이제 출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최소값이 아니라 그때 x값을 물어보시면 이걸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x가 얼마냐 라고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a랑 b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다시 여기 있는 a, b는요. 자, 구조로 보세요. 그냥 a, b가 아니라 우리 뭔가 뭐 더하기 뭐잖아. 얘네 둘이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얘네 둘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자, 밑에 코시 수바르츠는요. 이건 잠깐 커멘트를 할게요. 얘는 사실 제가 오늘 어쩌면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딱 말할게요.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설명드릴 거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이거 왜냐면 일단 너네 교과서에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제를 한번 증명하는 문제는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관련 유형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적이 그동안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 안 되면 패스할게요. 시간 되면 뭐 찍먹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그닥 중요 안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닥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별표 2개.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또 몇 문제가 쭉 나오는데 산술기하 한 번만 연습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48번 문제 보이세요?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도 저런 식이 나오잖아. 정말이야. 지금 아마 제가 고1 학생 좀 이제 공부한 친구 불러오면 이 식 보자마자 산술기하 이거 바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면 고1 때 배우는 것 중에 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도구로 일단 제일 영순위가 2차 함수이네요. 또 2차식이 나오면 2차 함수 관련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가 산술기하예요. 근데 얘는 아무리 봐도 2차 함수는 아니잖아. 근데 곳곳에 힌트가 있단 말이야. 자, 힌트 한번 느껴보세요. 248번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뭐 오랜만이고 사실은 뭐 정답이 뭐 금방 나오긴 합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써보세요. 자, 한 번 더 제가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칠판에 써드리고 자, 이 친구의 조건이 뭐라고요? 자, a, b가 양수일 때 자, 이럴 때입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자, 힌트 1번. 자, 여기 힌트 1번이었죠. 양수란 조건 하나 나왔고요. 자, 힌트 2번. 최소값 물어봤고요. 그리고 힌트 3번이 뭐라고?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등식을 가만히 보시면 다시 자, 뭐 더하기 뭐일 때 일단은 아려나 자, 왼쪽 식과 얘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A 자리에 일단 누가 있죠? B 자리에? 그렇게 구조로 보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두 개를 곱할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정진아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오지? X 나와요? x 곱하기 x분의 1 얼마 나오죠? 자, 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돼. 요럴 때 이제 산술기하를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자, 이 부등식을 외우실 건데 구조로 암기하세요. 이 루트 두 개를 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루트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에서 최소값이 1인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정답이 뭐다? 최소값이 2다. 이렇게 쓰시는 문제예요.
자, 추가 문제입니다. 하나 필기해봐. 추가 문제. 그때의 x값 구해봐. 자, 아까 말했죠. 이제 그때의 x값 구하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항상 그렇게씩 썼거든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지금 물어보는 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2인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앞장에서 그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앞장에서 여러분들 여기 써드릴까요?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였냐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다?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요걸 이용해 식을 세울 거예요. 다시 식을 어떻게 세우자고? 얘가 지금 A고 얘가 지금 B인 거잖아. 그렇죠?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번 얘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x 곱하시고요. 제곱 푸시면 뿔마 2개 나오는데 선택의 순간에 양수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x가 1일 때다. 요게 이제 출처인 거예요. 뭐 정식 명칭은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정리해봐. 산술계열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약간 이런 각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냥 딱 봐도 산술기가 속이 좋은 각이에요. 뭔가 곱하면 예뻐지잖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45쪽 가서 쉬는 시간 전에 한번 쭉 살펴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유형식 2번입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 설명드린 별표입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고, 뭐 대표 문제겠죠? 자, 286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286번 문제.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한번 조사해봤잖아.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자, 이번엔 반대로 이제 조사된 결과를 주는 제가 좋아하는 말 왔다 갔다 문제예요. 즉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어렵지 않나요? 지난번 숙제를 열심히 한 친구는 Q이면 Q이다 걸 문제. 이것도 뭐 비슷하게 포함관계 보시면 됩니다. 시간 1분만 드릴게요. 수고 열심히 하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놀러 오지 마. 이거 PC방이요? 와갖고 막 뭐 졸고 안 할 거면 진짜 내가 계속 말하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딱 정말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험 끝나고 항상 가끔 하는 질문이 있어. 돈 안 아깝냐? 그러니까 너네가 당당하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돈 안 아까워 말할 수 있어야 거 아니야.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데 뭔가 배워가야지.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어떻게든 뽕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 가끔 보면 막 허공에 돈을 날리는 기분이야.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서 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야. 돈 벌기 개빵 힘들거든요. 요즘 시대에. 자, 한번 이 문제 풀어보셨나요? 얘는 사실 좀 보기가 조금 이렇게 나와서 좀 쉽게 끝이 나는데 혹시 이 문제 행위나 정답 몇 번이지? 1번 맞나요? 1번. 자, 위에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필요 조건은 돼야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요 문장 자, 밑에다가 한번 해석부터 해볼까요? 다시 P가 P 입장에서야 Q에 의한 자, 필요 조건은 된다는 말은 P 입장에서 받는 쪽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은 이건 안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가 재미없는 게 너무 1번에서 금방 끝이 났어요. 이걸 좀 5번 주던가. 너무 이렇게 내면 좀 별로긴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어쨌든 얘 구해보시면 뿔마 2잖아. 얘 구해보시면 그냥 2니까 얘가 이제 위에 있는 저 상황이죠.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는.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해보셨나요? 그 얘네들은요 무슨 조건일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요것들 한번 무슨 조건인지 한번 체크 가능하신지. 한번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얘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런 각각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못 쓰는 경우에도 일단은 누가 더 좀 큰 건지는 알 수가 있을 거야. 좀 많이 풀다 보면 이쪽이 조금 더 큰 범주구나. 그러니까 얘는 저거의 일부구나.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2번은요, 동진아. 얘는 무슨 조건이니? 오. 여러분 혹시 얘 이건 거 아세요? 얘는 충분이죠. 반대로 이건 안 돼요. 이번 문제. 이거는 발레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히 발레 만들면 0, 3 같은 거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아연아. 얘는 무슨 조건일까? 아까 나왔구나. 무슨 조건이죠? 그래서 충분이죠. 이거 아까 그 나왔던 보기잖아. 요거는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G를 0으로 주면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자, 4번은요, 성미야. 얘는 무슨 조건일까? 여러분 이거 아까 말했지만 이 콤마가 원래 하는 표현하는 게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그냥 x가 2, y가 3인 거야. 근데 오른쪽은 이게 더 많잖아요. 얘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함관계 역시나 충분 조건 되겠죠. 이런 느낌이니까 해서 고를 수 있는지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287번 풀어볼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랑 같은 컨셉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고 골라봐라. 실제로 고2 문제 중에도 가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랑 같은 거를 골라봐라. 그런 문제예요. 같다는 게 생긴 모양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집합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같다는 거는 생긴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진리집합이 같은 걸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자, 혹시 동진아 이거 같은 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하는데? 여러분, 자, 리을은 같죠? 자, 이거는 아까 말한 상식이고요. 둘 다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은요, 발레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소미야, 기억은 발레 뭐가 있죠? 뭐 이런 느낌으로 발레 만들 수 있고요. 한 번 더 혜린아, 자, 디귿은 발레 뭐 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발레랑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쯤 나올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거는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예를 들어 285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 건데, 이제 막상 까보시면 지난번 숙제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지는 거야. 표현만 이제 기억 보시면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또 우리가 아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유형 13, 14, 15가 다 그런 느낌의 유형들이야.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를 이제 표현만 이렇게 주는 거야. 사실은. 해석을 해보세요. 285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한 1분 20초면 될까요? 일단 옆에 그 충분 조건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그 증명이랑 절대 분식은 잠깐 쉬었다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 전까지 내용이 대빵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P이면 Q이다야. 그걸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 만들어져 문제가. 뭐 대우라던가 상단문법, 오늘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다 그 명제거든요. 그리고 그 명제를 잘 하시려면 진리 집합을 확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포함 관계를 빠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더 큰지.
30초 정도면 어떨까요? 자, 한번 제가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간단하게 시범보니까 다시,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 자, 기억 보시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른쪽 위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단 말은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물어볼까요? 자, 혹시 이거 동진아,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며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자, 아까 말했죠. 필요 조건은 받는 쪽인 거야. 얘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신지. 그럼 이거는 과 똑같은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맨날 나왔었거든. 표현만 다르게. 위에 올라가서 이거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요거 되네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뒤에 보시면 이거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말은 뭐다? 자, 얘는 자, not R은요 집합으로 치면 R이 여집합이야. 충분 조건은 주는 쪽이니까 요게 되는지. 자, 위에 확인해 보시면 요거 되네요. 그렇죠? 벤 다이어그램 볼 줄 아셔야 되고요. R 바깥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디귿 보시면요. 디귿. 자, not P는 자, 해석합니다. P의 여집합은 자, Q의 여집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받는 쪽. 그리고 혹시 아연아, 얘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저희 그 집합 때 제가 이제 요것도 암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럼 혹시 얘를요 이렇게 바꾸면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아닙니다. 자,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집합이 있을 때는요, 다시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한 번 더 거시면 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방향이 바뀐다라고 암기하세요.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잖아. 요거는 좀 저희가 성질로 좀 암기를 해서 내가 좀 이용할 줄 알면 좋을 일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즉 어차피 얘랑 같은 말은 이거인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위에 보시면 P가 P 포함될 리가 없네요.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걸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집합할 때는 간단히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29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집합에서 많이 나오는 컨셉이었잖아. 뭐 이상한 식 하나 주고 이걸 만족할 때 이런 식을 저희가 해석하는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가능하신지 한번 해보시면 될까요? 약간 이 문제가 그 집합 쪽 콜라보 내용이야. 우리 집합에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이상한 시간을 주고 성질이라던가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을 잘 하신 다음에 그 시키는 거 하는 문제인데, 이제 얘는 문제는 집합 문제고 보기가 명제인,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이거를 하기에 딱 특화되어 있는 파트예요. 결국 그 문장을 해석하시면 포함 관계거든, 집합에. 한번 해보시면 될게요. 막상 까보시면 앞에 문제가 많으니까 여기는 까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그런데 정말 까는 거잖아요. 충분 조건 깔 수 있는지. 자, 이 문제 혹시 여러분들 해석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자 제가 맞춰볼까?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했을지, 왜냐면 저도 문제를 준비할 때 풀어봤을 거잖아. 저도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일단 아마 그동안 잘 배운 친구들은
이런 거 딱 나왔을 때 아 뭔가 있구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든. 저는 처음에 우리 국룰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차집합 나왔을 때 그 교집합, 여집합 바꾸는 걸 해봤거든요. 해볼까 한번?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푼 생생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자 합집합. 자 오른쪽에 이거는요. 바꿔보시는 동지나 얘랑 같은 말이 뭘 것 같아요? 암산가요? 그쵸. 이거 이제 많이 봤죠. 국물 같은 거. 자, 저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연아 뭔가 되나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 원래 그 다음 국물 있잖아. 분배 법칙. 묶을 수 있나 봤더니 못 묶어 이것도. R 여집합이잖아. 이게 묶을 수도 없고. 뭐지? 했어요. 다들 하고 요 정도까지 한 다음에 저랑 같은 마음일 건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뭔가를 하나 발견한 친구가 이제 여기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어쩌면 되게 사소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볼 수가 있거든. 하나만 필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는 제가 필기할 내용이 뭐 성질로 나오진 않는데 어쩌면 당연한 얘기야. 어떤 당연한 얘기다? 여러분 혹시 질문한 게 뭐예요? 어떤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공집합이란 말은요. 이거랑 필요충 조건. 이거는 A, B가 어떨 때인 줄 아세요? 혜리나? 서로서가 아니죠. 지금 서로서 말하는 거 오해하신 게 서로서라는 거는 여기 교집합일 때예요. 겹치는 게 없을 때. 제 질문은 A랑 B를 합쳤는데 공집합이래. 아연아 이거 언제 생긴 일이지?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합집합이 이러기 쉽지가 않아. 여러분 자, 두 반을 합쳤어요. 아무도 없대요. 그 말은 뭐다? 어쩌면 A도 공집합이고 그리고 B도 공집합인 거 아니야? 다시 둘 다 비어있을 때 가능한 일이야. 힌트입니다. 왼쪽에 지금 저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약간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약간 사실 얘는 지금 난이도가 중이라서 했는데 개인적으로 중상 그 정도로 올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난이도가 생각돼 있어요. 다시 이 문제의 힌트는요. 요거 하나 필기하시고 다시 저 문제 보세요. 요런 상황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뭔가 두 개를 합쳤더니 오른쪽에 공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럼 쟤네 둘이가 뭐다? 얘네 둘이가 동지나 뭐일 때라고요? 얘네 둘이가 공집합이다 라고 식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 시간 1분만 드릴게요. 해석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신 다음에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드릴게요. 선생님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도 이런 내용은 안 써있긴 하거든. 이건 안 써있어 책에. 근데 어차피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 때도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시험 뭔가 느낌이 와. 사실 생각보다 1학기 때 데이터가 나왔잖아 선생님들이. 아마 내 생각에는 중간보다는 조금 더 쉽고 기말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약간 아무튼 그 말은 한 세네 개 빼고는 다 평형이 나오실 거예요. 대표 문제죠. 근데 그 세네 개를 푸시려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인 거지. 그리고 좀 어쩌면 좀 멀리서 본 거잖아. 이걸 멀리서 봤더니 보이더라고.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왜 읽어봐 이러면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무조건 집합적 내용은 간단히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합 고수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시험 다가오면 저도 약간 막 느낌이 확 살아나서 이런 것도 막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자, 얘를 보시면요. 같이 해볼게요. 여기 A 자리를 얘라고 보시고요. 여기 B 자리를 얘라고 보시면 되겠죠. 딱 이런 상황이거든. 자, 합친 게 공집합이다.
자, 얘를 해석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 왼쪽에 있는 이 친구도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얘랑 같은 말이 이거였죠. 이 친구도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자, 이거를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혹시 이거 소미야. 자, 얘랑 같은 말을 또 뭔지 아세요? 우리 이것도 누가 뇌의 부분집합이다? P가 R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말로 소개드린 적 있고요. 다시 자, 밑에 있는 거 해석하시면 요거는 아연아 무슨 말이죠? 그러면? Q랑 R은 서로소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뭐 명제가 손도 안 대서 집합 문제를 열심히 하는 중이야. 명제는 마지막에 끼얹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저라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그리자고? 먼저 R과 Q는 서로소가 되게끔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P는 자, R 안에 포함되도록 그리시면 289번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289번을 저렇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줘도 제가 나오는데. 그렇죠? 해서 한번 구해보시면 혜린아, 정답은 몇 번이 맞을까요? 혹시 구해보셨나요? 5번이라는 5번 볼까요? 자, 이제는 285번 문제예요. 자, 얘도 역시나 해석해보시면 Q의 여집합이 B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거든. 동시에 이거 맞을까? 그쵸? Q 바깥에 포함되잖아요. 아, 맞구나. 5번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돼? 자, 이 문제가 나는 시험 문제라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런 스타일로 하나 나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보시고 자, 오른쪽에 유형 14번 가볼게요. 자, 유형 14번은 제가 위에 이렇게 써놨네요. 같은 문제 다른 표현 292번입니다. 해봐. 이게 뭔 소리인지는 뭐 292번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그 집합명제 부등식 관련 문제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재밌는 게 나올 때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집합에서 부분집합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정말 담백하게 부분집합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때는 합집합, 교집합 배운 다음에 합집합이랑 같은 말도 있잖아요. A 합집합 B가 B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나왔고, 오늘은 필요 조건이다. 근데 다 같은 내용이야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해석을 할 수 있냐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학기 때 부등식은 충분히 이제 연습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 해석만 할 줄 알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너네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물어보시 이번 시험 할만 하다 말 거야. 다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 표현만 계속적으로 간접적으로 안 주겠 그냥 안 주겠다는 거예요. 좀 공부를 여러분 잘 해보세요. 수업은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해. 자,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위에 보시면 PQR 세 조건이 나와 있고요. 뭐 역시나 A, B에 관한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계속 나오네요. 자, 이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석해보시면 Q 입장에서 받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다시 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얘도 한번 해석해 보시면 충분 조건은 주는 쪽이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봤잖아요. 이제 또 그리신 다음에 이제 뭐 체크하시면 는 체크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자, 한 번 더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는 게 많다는 거야.
하나 더 필기 드릴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나온단 말은 이거죠. 이런 것도 같은 말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 중에 이런 것도 같은 말이었잖아요. 혹은 지난번 숙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아직 이 말을 배우기 전이니까 어떻게 나와? 얘랑 같은 말은요. P는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나와도 얘랑 같은 말인 거야.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마지막 해석을 이걸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해석부터 이걸로 합니다. 포함 관계로.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 구해 보시면 동진아 뭐 나온 거 있어요? 다들 마이너스 2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밑에 있는 거 쭉 감상할 시간 드릴게요. 나 안 풀 거야, 밑에 거. 그러니까 쭉 보시면 다 비슷해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지난번 숙제처럼 풀 수가 있습니다. 총무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요 말들은 해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유형 15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유형 15번도 사실 지난번 숙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296번 문제입니다. 자, 296번 문제도 쭉 읽어보시면 약간 숙제 비스무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해볼 시간 1분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형 13번, 14번, 15번은 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에요. 사실 너무 부담하지 말고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기본 문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을 내가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그 말이 나왔을 때 포함 관계로 해석도 가능해야 됩니다. 얘도 하나만 풀게요. 이런 표현들을 넘나들 줄 알아야 돼. 내가 원하면 집합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혹은 뭐 원한다면 명세로도 바꿀 수 있고요. 다 바꿀 수가 있나요? 모든 표현들. 자, 296번입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조건 PQR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거 한번 해석해보자면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포함 관계로 제일 많이 쓰는데 이번 문제는 밑에 보기를 보시면 이것보다는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얘랑 같은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요게 참이다라는 기호입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이거 필요 조건이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필요 조건이란 말은 얘가 받는 쪽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거든. 제가 얘를 왼쪽에 쓸게요. 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참이라는 경우입니다. 그럼 요거 지난번 숙제잖아요. 이 문제 풀 때 이제 뭐 쓰면 돼? 대우랑 3단 논법으로 여러분들이 3단 논법으로 새로운 참익을 만들 수 있거든. 그리고 말했지만 보기가 5개잖아. 1개가 남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에 보시면 얘 대우는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것도 참이고요. 얘 대우는 Q이면 not R이다. 화살표 2개짜리가 참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3단 문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꼬리 물면? 이거 2개를 꼬리 무시면 되겠죠. 3단 문법으로 요거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나머지 1개는 이렇게 꼬리를 물던가 혹은 이거의 대우를 구하시면 돼요. 이거의 대우 구하시면 이렇게 해서 요 4개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정답
혜린아 몇 번에 있죠? 5번이 여기에 없는 건가요? 5번이 정답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지난 숙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38분인데 45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에는 뒤에 남아있는 증명이랑 그 절대 불응식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RPM 시험 범위야. 아시겠죠?